비타민 D나 철분 이외에 먹여야 된다면 어떤 영양제를 먹여야 될까요? 기본 원칙은 수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유식 시기에 고른 이제 시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이외에 별도의 영양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편식을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를 개선함으로써,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영양제를 보충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영양 성분을 약으로 보충하는 것과 식사로 보충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 몇 가지 이제 무기질이라든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조금 양이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제품의 형태로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사를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먹이시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고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멀티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이제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비타민 이외에 다른 비타민이 들어갈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A, D, E, K 이것들은 이제 다량 복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조금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원활한 경우에는 이런 멀티비타민 제제를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용 멀티비타민 제제 같은 경우는 아이 몸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먹여야 된다면은 이제 영유아용으로 따로 나온 비타민 제제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식이를 진행을 할 때 이제 특히 이유식을 이제 고려를 하실 때 크게 음식을 4가지 군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곡류라든지 고구마나 감자 같은 그런 이제 군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모유나 분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제품들, 나중에 먹이기 시작하는 치즈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제 이런 유제품 군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과일이 한 가지 군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육류나 생선, 가금류, 계란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되는 이런 군인들이 있는데, 이 뒤에 2가지 군들을 매일매일 잘 챙겨주셔야지 이런 비타민의 결핍을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식이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멀티비타민은 꼭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들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유나 분유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칼슘이 이 안에 이미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이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유당 불내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또 유제품을 너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런 칼슘 섭취가 모자랄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칼슘의 섭취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먹이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연이 되겠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연의 보충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연을 보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최근 이제 메타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후 6개월 이전에 아연을 보충을 했던 것이 별다른 이점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너무 자주 이제 감염이 왔다거나 그로 인한 설사를 한다거나 장이 너무 약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연의 섭취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담당 소아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연의 추가 섭취를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